오는 9월 2024 불교도 대법회 여법판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조계종 주요 4부 대중이 참여하는 확대 집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의 최정점은 간화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불회 제3대 홍철호 회장의 취임법회가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홍 회장은 대통령이 잘 되는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국민 행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 진관사가 베트남 최대 불교 사원인 땀죽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교류 협력에 나섰습니다. 선화의 거장 김양수 화백이 고향인 진도에서 시화집 출간 기념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불언지교, 즉 인위적인 것을 거부한 자연 그대로라는 참뜻을 담아냈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 숨은절을 찾아서는 첩첩산중에 자리해 황금 금계국으로 물든 청주 원리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는 9월 28일로 예정된 2024 불교도 대법회의 여법판 진행을 위해 조계종 주요 4부 대중이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의 최정점은 간화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아울러 일부 참석자는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애정어린 비판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2024 불교도 대법회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주요 4부 대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확대 집행위원회 회의로 BBS 등 불교 언론사 대표 등도 자리를 함께 장엄하면서도 거룩한 불교의식을 선보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불교의식, 이러한 모습, 그리고 장엄하고 거룩하고 그러면서도 신비스럽고 그 경건한 그러한 이제 불교의식을 9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불교도 대법회는 수계법회와 승보공양법회, 국제선명상대, 국민음악회 등으로 구성된 3만 명 규모의 국제 행사입니다. 개신교가 9월 인천 송도에서 복음주의 선교대인 로잔대회를 열고 가톨릭이 2027년 8월 교황 방한과 함께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 중이기에 이에 대한 차별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교황 왔을 때 이제 대응해서 하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타종교에서 계속 이런 종교 행사를 갖다 만들어 나가게 되면 그래서 전통 문화라고 하는 틀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될 거고 여기에 이번 행사가 국제 불교 박람회 등으로 각인된 힙한 불교의 명성을 더하며 선 명상이 곧 종지종풍인 간화선을 알리는 이름을 각인시킬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그 종지종풍에 간화선이 있는데 왜 간화선을 주창을 하지 않느냐? 명상의 단계를 점점 그 단계를 높여가면 그 최정점에는 화두 간화선이 있다. 불교도 대법회 봉행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공유되어 더 나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오늘 모여서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요, 좀 시뮬레이션 정도 약간의 그 정도 나와 있어야 저희가 토론하는데 좋지. 여기서 이제 오늘 대규모 행사를 하는데 그리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최소 기획안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이런 100명 정도 모이는 회의에서 지금 아이디어 수집해갖고 이제 잘하겠다 그러면 탈종교화 시대 각 종교가 저마다의 교세를 대내외에 알리고 있기에 우리 불교의 차별화된 역량 결집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대통령실 불자회 회장으로 홍철호 정무수석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불자가 된 가피담으로 취임사를 대신한 홍 회장은 대통령이 잘 되는 길이 곧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되순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불자 모임인 대불회가 홍철호 정무수석의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제1대 이진복 정무수석 비서관과 제2대 이관섭 비서실장의 뒤를 이은 세 번째 대불회장입니다. 홍철호 신임 대불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통령을 잘 모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님 잘된 시는 길이 나라 잘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 부처님의 가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둘째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처님 찾고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제 자신이 이제 부처님 자식으로서 부끄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취임을 축하하면서 저출생 문제와 높은 자살률, 진영 간 갈등 등 고질적인 우리 사회의 병폐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물질적인 번영 가운데서도 국민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다. 행복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저출생의 멍에를 썼습니다. 세계 최고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교의 선명상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행복을 위해 앞장서는 대불회가 선명상을 널리 알려 국민 평안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9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국제 선명상 대회를 기점으로 K선명상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게끔 원력 결집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홍철호 대통령실 회장님께서 좀 주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대통령실의 직원들과 또 정치하는 분들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모두 이 내용을 충분히 좀 전파할 수 있도록. 이어 교계 안팎의 주요 인사들도 대불회 불교 중흥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평등과 자유의 불교 정신으로 정치를 하며 불자회 회장은 대중의 행복을 위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해 간다는 큰 차원에서 입각하여 바른 정치 의식을 갖고 정치를 지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여 대통령실 불자회가 국민들의 행복 실현을 위한 등불이 되어주시를 당부드립니다. 국회 정각회와 대통령실 불자회가 서로 자주 교류를 하면서 불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를 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한다면 불교 중흥 시대를 꽃피우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취임 법회에 앞서 홍철호 회장은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 불자회가 새 회장 취임을 계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국정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불교계와 소통과 화합을 강화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이되순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인 간화선을 바탕으로 한 선명상 보급에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노음명상, 이른바 방하착 명상을 제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5번째 선명상 아카데미에서 그대로 놓아버린다는 방하착은 선불교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최종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놓아버리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멈춰버린다며 인과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나의 행동과 생각이 저절로 정돈되고 마음이 청정해지는 데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명상의 원리에 대해서는 내가 인식하는 대상을 통해 왜 좋고 나쁜 감정이 나타나는지 패턴을 알아야 한다며 그것을 알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선명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28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국제 선명상 대회에서 108가지 명상 방법에 대해 내놓겠다며 그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보급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는 다음 달 6일 6번째 강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 품서식이 열려 교육원장 재홍 스님 등 모두 14명의 스님들이 대종사 법계를 받았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불기 2568년 대종사 특별법계 품서식을 봉행하고 14명의 스님들에게 대종사 법계를 품서했습니다. 품서식에서는 태고종 교육원장 재홍 스님과 종매, 고담, 월인 스님 등이 종단의 최고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받아 태고종 최고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한 스님은 모두 1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종단이 개인만 아니라 종단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즉 종단이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대종사에 오른 스님들에게 종단의 어른으로서 지혜와 경륜으로 종단이 올바르게 나아갈 길을 지도 편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불교 사원이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사찰 음식의 본향 서울 진관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땀죽사 방문단은 경찰청 경승 효신 스님과 함께 어제 진관사를 찾아 국제 불교 교류를 통한 불법 홍포와 전법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수도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베트남 최대 사찰 땀죽사 방문단은 베트남 전통과 불교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다며 진관사 측에 내년 배삭데이 행사에 맞춰 땀죽사를 방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땀죽사를 창건한 수원중그룹 원반청 회장은 최근 한국 관광객이 땀죽사를 부쩍 많이 찾고 있다며 양국 불자들의 행복을 위해 상호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은 원반청 회장 일가족에게 전통 바루를 선물하면서 한국과 베트남은 인연이 깊다며 이번 만남이 양국 불교 문화 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 교류를 하면서 양국 간의 불교가 발전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날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도 국가무형문화재 진관사 수륙제를 베트남 전쟁 희생연가들을 위로하는 행사로 땀죽사에서 지내고 싶다며 이른 시일 안에 답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음자리의 평화, 선정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화의 거장인 한국화가 김양수 화백이 시화집 산 아래 집 짓고 새벽별을 기다린다를 내고 기념전을 열었는데요. 대자연이 들려주는 말없는 가르침, 즉 불언지교의 참뜻을 담아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텅 빈 듯하지만 꽉 차 있고 꽉 찬 듯하지만 텅 비어 있는 오묘한 서정성이 보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선의 세계를 시와 그림으로 풀어낸 책 산 아래 집 짓고 새벽별을 기다린다의 저자 김양수 화백의 출판 기념전 풍경입니다. 선 시화집 출판 기념전은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진도군 역유산 미술관에서 열리며 보이지 않는 길, 그대가 부처 등 22점의 그림과 시가 전시됩니다. 한때 모교인 동국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김화백이 6년 전 진도로 낙향해 역유산 자락에 정년삼방이라 이름 붙인 작업실에서 무한의 열정을 담아 세상에 선보인 작품들입니다. 예, 이번 전시회는 산 아래 집 짓고 새벽별을 기다린다라는 주제의 출판 기념 전시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겠다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이번 기회가 돼서 출간하면서 출판 기념 전시도 같이 열게 되었습니다. 시집에는 수십 년 동안 선화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선사해준
김화백의 내공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김화백이 지향하는 그림의 세계는 고요와 자유로움, 평정심,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행복함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자리가 출렁거리고 있더라도 본디 내 마음자리는 늘 고요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김화백은 작품 달빛밤과 흐르는 물 등을 통해 이런 마음들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명제가 달빛밤입니다. 휘영청 그 밝은 달빛은 빈 바다를 비추고 폭풍 속 꿈틀거리는 작은 배는 떠나온 집으로 향하는 밤이라는 제가 시를 붙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김화백은 그의 와실 정년 3방을 화마로 인해 통째로 잃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그런 시간을 거쳐온 작품들입니다. 김화백은 앞으로도 자신의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늘 지향하는 그림의 세계는 고요화, 자유로움, 평정심, 그리고 그에서 오는 행복함입니다. 한편 이날 여기산 미술관 앞마당 특설 무대에 오른 퓨전 아리락 국악단은 배 띄워라 등 귀에 익은 우리 가락을 연주하며 출판 기념전에 서막을 알렸습니다. 작은 음악회로 문을 연 열림 행사에는 정신의학 전문의 이시영 박사를 비롯해 김희수 진도군수, 이지엽 경기대 명예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출판 기념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숨은절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면서 봄에는 금계국이 만발해 절 주변이 황금색으로 물든 원리사를 가봅니다. 샘봉산 깊숙이 자리했지만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있는 그곳을 김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속세를 떠나 불법이 상주하는 곳, 샘봉산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청주 원리사입니다. 문헌성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리사는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보름달의 청정함에 큰 깨달음을 얻어 이름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원리사는 여백의 미가 살아있는 사찰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정각들이 소박한 산사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원리사에 있는 정각은 대웅전, 삼성각, 요사 등 모두 세동입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대웅전. 석가열의 좌상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58호로 신라 모열왕 때 처음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웅전 내부의 옛 모습이 잘 간직된 벽화와 외부에 있는 빼어난 추녀의 곡선은 사찰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냅니다. 대웅전에 말씀드리라고 하면은 저 현판이 너무 힘있게 잘 조성이 됐다. 그 안에 뭐 벽화도 많이 좋은 그림들이 많은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부식되고 해서 좀 운치가 있고. 원리사의 또 다른 숨은 매력은 5월에서 6월이면 주변을 황금색으로 수놓는 금계국. 금계국은 아무데나 눈에 띄는 흔한 꽃이지만 모든 꽃이 그러하듯 군락을 이루면서 색다른 풍경을 연출합니다. 금계국 군락으로 이룬 산빛 탈은 온통 샛노란색 일색입니다. 금계국과 함께 시선을 끄는 건 정갈한 경내와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주지 원철 스님이 구석구석 직접 가꿔낸 원리사에는 소담스러운 꽃들이 조화롭게 피어 있습니다. 자연 풍광을 거스르지 않는 경내와 언덕과 돌틈 사이로 핀 꽃들이 넉넉한 산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올해 8년째 그 꽃밭을 조성을 해서 올해 3회째 그 꽃축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에 있는 거에 비해 배는 더 많아질 거예요. 꽃밭이. 지금 저 산 밑으로 지금 잡목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절로 다 꽃밭을 다 조성할 거예요. 도심에서 멀리 자연을 품은 원리사, 아름다운 금계국 군락과 소박한 사찰의 향기로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청주 원리사에서 BBS 뉴스 김진수입니다. 이상으로 7월 2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